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으로 검토가 됐죠. 사실상 이거는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실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믿기는 어렵고 사실상 이것은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왜 이때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 변호사님?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오늘 어려운 근데 질문이 저는 너무 사실은 많다. 이거 보면서 아니 원래 우리가 사면 복권은 네. 우리 그 아이스크림 중에 쌍쌍바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로 붙은 거예요. 그렇죠. 1+1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냥 하나짜리예요. 원래 사면 복권은 원래 같이 하거든요. 예. 그때 사면만 해줄 때도 뭐야 복권은 언제 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써먹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사면 한번 써먹고 복권 한번 써먹고 그때 사면 할 때도 뭐 저쪽에는 한 10명 해주고 김경수랑 몇 명 민주당 해주고 이번에 또 복권 하면서 예. 잔뜩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 보면 사면 복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칙상 한 번에 해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는 왜 안 해줬는지 좀 의문이고 아마 복권은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반대해서 더 해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싫어하는 건 다 알잖아요. 지난번에 휴가도 점전석 그 정책위의장 그 지역에 가가지고 간 거 보면 통영에 가가지고 같이 한동훈이 만났다는 반대하니까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복권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 네. 그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원칙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면 복권을 나눠서 해준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보여왔던 합의의 일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요.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정치인들까지도 싹 다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원세훈 지금 원장까지도 복권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 사면 복권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문제 이거를 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도 사면과 복권을 따로 떼내면서 오히려 보수 쪽 사람들 더 사면 복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경수 복권 카드를 던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쪽에도 하나의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반대하고 있듯이 여권에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야 까불지 마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던지는 거라서 저는 국민 통합의 효과를 놓고 원래는 사면 복권이 논의가 되는 게 그 제도의 취지에 맞는 건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노름에 이 사면 복권이라는 카드가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의 프레임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놓고 예컨대 민주당 안에 뭐 야권 분열 각이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른바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안종범, 현기환, 원세훈, 조윤선, 조현호 이런 사람들 싹 다 복권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그 박균택 의원의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의 몸값이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표현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 다 풀어주면서 끼워 맞추기 용으로 예? 하나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정치적 거래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게 국정농단 자체를 다시 부인하는 거냐.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는. 23년 신년 특별 때 보니까요. 정치인 9명, 공직자 35명인데 그때 뭐 최경환 그다음에 서천호 이런 분들 다 해가지고 그 서천호 그분은 또 공천 받아가지고 출마해서 당선까지 됐어요. 네. 그다음에 김태우 지난번에 복권할 때 사면 복권할 때도 한동훈 장관 나와가지고 아유 대통령 결단입니다. 사과 반성, 그건 양심의 자유고요. 뭐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나와서 정치인 복권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너무 이중잣대인 것 같고 물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김경수 지사 지난번에 사면할 때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가석방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복권도 제가 보기엔 본인 뜻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민주당 갈라치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지난번 총선 때. 낙동강 벨트가 다 무너졌어요. 민주당 무너졌고 복권해야 되거든요. 대선에서 이기려면 PK 지역에서 40% 정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PK 지역의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김두관 뭐 후보가 나왔지만 좀 약하고 그럼 김경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지난번에 PK 선거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간 사람이잖아요.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미래를 보고 투표해요. 그러면서 김경지사가 제가 보기에 어쨌든 경남지사도 했고 경남에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부산에 경남에 애착이 많고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엔 민주당 입장에 도움이 되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의아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막 경로하는 거예요?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미리 여당 알려주고. 대표가 패싱돼서. 패싱돼서. 왜 자꾸 날 무시하냐 이거. 사실은 사면할 때 나한테 미리 아시겠지만 알려줬어야지. 원래 아시겠지만 사면하기 전에 네. 여야한테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 뭐 원내대표나 아니면 당대표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네. 수협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 안 했다는데 그 여당 관계자 얘기하는 건 재밌어요. 지난번에 그 영수회담 하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법률가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돼. 네. 영수회담 이후에 요청이 있었겠구나. 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거래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사면할 때 그동안 다 그렇게 왔어요. 사면 앞두고 여야에서 의견을 취업해서 받아요. 네. 그럼 정치인들은 그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각 당 지도부에 굉장히 이제 열심히 가서 얘기를 해요. 나 좀 넣어달라고. 네,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명단이 당연히 포함되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 올렸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당 대표가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그냥 헛바지야? 네.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 화나는데 아무리 화나도 네. 그럼 또 왜 이런 걸 얘기 안 해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측근통에서 뭐 우리 반대입니다 이래버리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지금 뭐 그 여진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관 때부터 나는 반대했었다. 김경수 사면을. 딴 사람들 사면에 대해서는 다 아니 그럼 복권에 대해서 반대하면 얘기 안 결제를 하지 하고. 말았어야죠. 네, 아니 본인이 나와서 왜 발표했잖아요. 결제- 본인이 나와서 그 발표했잖아요. 얘기를 발표를.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예요. 장관 때는 네. 사면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소? 그거는 윤 대통령 말이 맞는 것 같네. 그거는 그 부분만. 요 부분은 윤 대통령이 말이 맞다. 네. 한동훈 아니, 장관이 틀렸다. 반대하면 뭐해? 장관이 나와가지고 발표한 거잖아요. 발표까지 지금 했는데. 네.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 나는 그때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안 했다 그랬더니까 대통령실은 아니 네. 사면하고 복권은 원래 한 번에 하는 건데 하기로 예정된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네. 사실 원년 네. 사면하고 복권은 네. 한 번에 하는 거지 이걸 나눠서 하는 게 어딨어. 지금 친한계는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당내에서 당 대표인데 네. 사실 당 대표로서 인정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도 뒷짐지고 잘하나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그냥 밑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게 아마 기분이 나쁠 거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국정농단이라는 걸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그죠? 검사로서 수사했는데 국정농단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국정농단 다 괜찮은 거예요. 박근혜 사면해줬고 네. 정호성 문고리도 사면해서 비서관 쓰고 있으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럼 수사 잘못했다라는 자기 반성과 고백입니까? 네. 그러면요 최순실부터 끄집어 내줘야 돼요. 왜 최순실만 종신형 살리고 나머지는 다 빼가지고 지금 사면복권 다 해주고 비서관까지 시켜줍니까? 네. 이 이율배반성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네. 이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자꾸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하는데 없어 보이고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범죄가 여론조작 사건으로 심각한데 반성도 안 하는데 왜 복권해 주냐. 그래서 반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역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조윤선, 현기환, 원세훈 이런 사람들은 그럼 반성해서 지금 복권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논리 일관성을 깨니까 자꾸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사안마다 지금 덧대기식으로 논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야지 뭐 필요에 따라서 요 때는 요 논리 갖다 쓰고 요 논리 부분적으로 갖다 쓰고 이렇게 정치해가지고는 모순투성이 정치가 되기 때문에 누더기가 된다. 그럼 한동훈 스스로 지금도 패싱 당하고 바지 대표잖아요. 더 바지가 반바지 된다. 반바지. 반바지 된다. 반바지가 쫄 팬티 될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진짜. 수영복 돼요 수영복. 수영복 기회가 때문에. 여름 휴가인데. 다시 살아났어 지금. 지금 드립 괜찮았죠, 드립 이거. 너. 예, 반바지 드립 됩니다. 연구소 예. 다시,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런 큰일 생각인 것 나, 같아요. 진짜.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그 분석을 해왔던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보면은 우리는 친문이다 이런 얘기를 녹취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박영선 뭐 네. 총리 카드,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도 나온 것처럼, 네. 그러니까 친문 측하고 좀 교류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보의 오야분.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는 있다. 그 안 되게의 한동훈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네. 김경수를 뭐 밀어주든지 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 아니냐. 저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의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나를 빼고 나를 혹시 빼고. 다른 사람 밀어주는 거 아니야?
설마 김경수를 아니, 그러니까 밀어주겠어요? 밀어준다는 게보다는 아주 어쨌든 창의적인.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왜냐면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한동훈하고의 관계는 안 좋은 건 다 알고 예. 죽기보다 본인도- 싫은 거죠. 죽기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물론 민주당의 분란도 일으키지만 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도 약간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제3의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거 아닌가? 아니, 이 근데- 생각을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 첫 보도가 나왔을 때 다 야권 분열용이라고 네. 그랬거든요. 야권이 아니라 여권 자중질환 여권 분열용이 되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 용산과 직접적으로 충돌을 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아 그러면 복권은 반대하는데 네. 사면만 찬성한 거군요. 사면만 찬성하고 복권은 아. 반대했다. 그러니까 정치는 계속 못하게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친윤계는 무슨 얘기하냐면 김재원 최고, 권성동 의원 뭐 여기저기 인터뷰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형평성 얘기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해야 한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김재원 최고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자기들끼리 뭐냐면은 싸움이 났어. 그러니까 한동훈 네. 대표가 좀 큰일 난 게 뭐냐면요. 네. 권력 기반이 취약하잖아요. 아무리 당원들 63%가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 숫자만 비교해봐도 친윤 그룹들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럼 이게 권력 기반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자꾸 대통령실하고 이견을 내는데 그럼 이견을 낼 거면은 확실하게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민심을 쫓아가든지 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엉거주춤하게 민심을 쫓는 거는 하나만 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뭔가 결단을 해서 아예 민심 앞으로 할 거면은 특검부터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정말 민심 앞으로를 하면은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라도 생기는데 엉거주춤하게 서가지고 이두저도 아닌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 이런 식으로 이견만 자꾸 노출시키는 것은 본인의 권력 기반을 더 약화시킨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힘든 길이 열릴 것 같아요. 한동훈 이게 대표 앞에. 한동훈 장관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본인과 경쟁자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반성 안 했느니 뭐 정치인 이러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김태우 뭐 원세훈 최경환 이런 사람들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아 잠재적인 경쟁자니까 싫어하나?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처럼 평론가일 때 모르겠는데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네.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 사실. 처음 봐요. 이런 건 저도 처음 처음 봐요. 봐요.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보통 네. 유례가 아이 뭐 없어. 대통령의 네. 결단을 존중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더라도. 그렇게 네. 하고 해야 좀 네. 통 큰 정치인이 되고 네. 아 한동훈 역시 앞으로 뭐 정치를 좀 크게 하겠네 이렇게 되는데 네. 나 기분 나빠 이거잖아요. 왜 나한테 안 여기서 이게 왜 물어봤어? 터져 지금 자기 막 이러고. 삐졌다는 얘기. 나 삐졌어. 나 그러니까 삐졌어. 내 마음 알아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 밴댕이라는 게 딱 이제 티가 간장 났잖아요. 종지로 하시- 간장. 티가 났잖아요. 정치는 크게 해야 돼요. 네. 크게 해야 되고 네.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거를 표현보다는 좀 돌려서 얘기하고 네. 아니면 간접적으로 아니, 대통령 이거 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협을 하려면 아 그럼 이번에 지금 뭐 우리 쪽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참여를 해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렇게 가야 좀 사람들도 보면 아 한동훈 장관한테 가면은 뭔가 좀 일이 되겠구나 이게 생각되는데 아 기분 나빠요. 저 사람 왜 시켜줘요? 이렇게 하면 지금 집권 여당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욕먹는 판인데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가 웃긴 게 본인이 김경수 지사 또 사면에는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사면은 되고 복권을 안 그러니까 된대요. 사면만 되고 복권만 안 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좀 해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면 김경수 지사 그렇게 범죄가 심각하면 사면해주면 안 되죠. 형량을 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사면에는 사인해주고 복권만 안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궁색하다. 좀 없어 보여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대선 행보를 이제 시작했다. 나는 이게 사실상 그 국민의힘 당 대표가 그냥 당 대표가 아니라 대권 행보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새로운 걸림돌이 생길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뭐 반격하는 이런 모양새를 아니 취하는 것이 그리고 아닌가 싶네요. 차별화를 할 거면은 사면 갖고 붙을 게 아니라요. 네. 특검 갖고 붙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특검, 최희병 특검하고 예. 김건희 일괄 종합 특검 이거 두 개 갖고 세게 붙어야지 어줍지 않게 갑자기 사면 복권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거는 이거 붙은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하면서 오히려 불이익만 한동훈 대표가 좀 많이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면대 복권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뭐 인정하냐 뭐 부정하냐 이런 게 있지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네. 국회가 뭐라고 할 권한이 없어. 그렇죠. 당 대표가 뭐라 할 권한이 없어. 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특검이라든지 민생 이거는 당 대표가 할 수 있어. 국회 본인이- 권한이죠.
권한이죠. 그렇죠. 국회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법률가를 이걸 떠나서 권한 범위의 것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의견을 제시하는 것하고 네. 지금 자꾸 지금 뭐 주변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왜 말도 못하냐 이러는데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사면에 대해서 네. 이거 근데 반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 그 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카드를 윤 대통령이 꺼내 들었을까? 이 정치적으로도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진지하게 뭐 여권 분열용 한동훈 대표에게 그거는 전혀 예상 못했을 것 같고 네. 야당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뭐 일극체제다 당대표다 이렇게 네. 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사실은 예전부터 김경수 사면 그다음에 조국 장관 확정 후에 사면 왜냐하면 네. 27년 선거 나가려면 네. 사면 돼야 되니까 네. 그 얘기는 꾸준히 나오던 얘기잖아요. 네. 그런 여의도에서. 설은 계속 여의도에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노태우 모델을 생각하는 거죠. 노태우를 밀 때 네. 야권 분열이 되면서 어부지리로 대선을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의 판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생기듯이 뭔가 이 균열을 내서 흔들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은 대권을 정권 재창출할 가망이 없으니까 뭔가 노태우 모델을 연상해서 한 거고 전 동시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경고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역풍이 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권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주면서 한동훈한테는 경고만 주려고 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또 너무 세게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부메랑처럼 꼬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예. 네. 근데 근데 야권 분열은 사실은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그 부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1월에 뭐 위중교사 판결이나 이런 거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두관 후보도 지금 막 다른 후보 주자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얘기했어요. 경쟁자는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당내 에 있어야 되거든요. 야권 네. 주자들이 있어야 돼. 있고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만이 그게 또 사람들 관심을 끄거든요. 이번에 전당대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인이 아무리 뭐 열심히 이렇게 붙어도 당대표 선거가 재미없으면 네. 사실은 뭐 지지율이 흥행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김경수 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경남도지사 선거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다음 그렇죠. 지방선거 왜냐하면 때 이제 정치적인 아까 말씀처럼 예. PK에 지금 맹주도 없고 예. 지금 기반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특히 뭐 의원들도 많이 무너졌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복원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거를 좀 회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특히 경남 PK 지역에 사실은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기에 지지 기반이 한 40% 정도 나와야만 우리가 대선에 이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TK는 좀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복원하는데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근데 저는 김경수 지사가 전 지방선거 나갈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전 대선으로 전 직행할 걸로 봅니다. 근데 다만 김경수 지사가 지금 영국에 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나가 있는데 언제 들어와서 언제 몸을 푸느냐. 근데 저는 그 시점은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잴 거라고 생각은 연말에 드는데 온대요. 연말에. 근데 연말에 오더라도 저는 그렇게 막 그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네. 일단 복권은 되더라도 좀 잠행하면서 상황을 보고 네. 전 대선으로 좀 직행을 좀 노릴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제가 왜 경남지사 얘기를 하냐면 네. 지방선거가 대선 한 1년 정도 앞에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보궐선거 나가서 뭐 국회의원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목적은 아니까네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경남이나 부산을 우리가 민주당이 차지하냐 못 차지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서울하고 경남. 네. 여기를 잡으면 제가 보기에 대선의 교두보를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누가 민주당 쪽에서 된다? 바로 대선 후보로 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교두보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지사 되면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사 있는 데에서 대선 못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하면서 나가더라도 이분이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 도민들이 아이 뭐 지사했다고 왜 보궐선거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대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경기지사나 뭐 서울시장에 보면 국민들이 에이,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나오면 좋지 이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나갈 수 있다고 경남지사가 봐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이렇게 존재감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겠죠 당연히. 존재감이 없는 야 경남지사. 이런 정도면 예 당연히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오면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박완수 지사랍니다. 박완수 지사. 예, 저도 기억이 안 그렇군요.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 부산시장은 아는데 박형준 시장이. 그렇죠. 박형준 시장 우리가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그 중앙 정치에서 멀어져 있으면 이렇게 잘 이거 이름도 까먹고. 이름도 다 까먹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너무 고된 거죠. 삶이 너무 고되고 너무 안 풀리고 뭐 주식시장 갑자기 폭락하고 물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좀 뭔가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가 좀 필요한데 이때 마침 이제 김경수 지사가 복권되면서 정치에 새로운 좀 파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심과 궁금증을 갖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재밌네요. 야권 분열용인데 여권이 분열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화가 많이 붙으려면 났다. 확실히 붙고 안 붙을 거면 확실히 근데 또 막 구부려야지. 이러다가 또 그냥 유야무야 된다. 그러니까 늘 그래요. 그 스타일이 그래요. 칼은 엄청 멋있게 뽑아요. 네. 근데 뭐 배지를 못해. 그냥 엉거주춤하다가 여기가 다시 엉거주춤하다가 몰래 다시 칼집에 집에 가서 넣고. 칼집에 넣고 오는 약간 이런 식이라 네.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네. 간첩죄 나왔을 때 저 곡으로 왜 민주당이 반대해서 뭐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 아닌 거잖아요. 그때 반대했으니까 꼬리를 내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네, 예를 들어서 넘어가. 제가 오해입니다. 네.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사과도 안 해. 정리를 안 사과도 해. 정리를 안 해. 네. 아니, 한동훈 정리를 안 해. 대표는요 지금 오로지 금투세 꽂혀가지고 토론 네. 나와 덤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무슨 저기 중학생들 철이 없어 보여요. 현피 철이. 뜯는 키보드 배틀 뜨듯이. 키보드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로 아이고. 나와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한 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내공이 없는 거예요. 내공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것만 하고 싶은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국민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네. 아주 난처해지고 있다. 근데 좀 보면 볼수록 재밌다, 예, 웃기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아, 얘기 안 해줘서 화가 났구나. 얘기 안 해도 삐졌다. 화나죠. 삐졌다. 미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니 신문 보고 알았다니까. 빡쳤다. 아니 신문 보고 하는 건 한덕수 총리면 족하지. 아니 같은 한 씨라고 지금 자꾸 신문만 자꾸 보는 거예요 신문만 지금. 보고 하는 그거 안 거예요? 아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추경호 대표는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 친윤이니까. 친윤이니까. 왜냐면 근데 추경호 사실은- 대표 얘기 안 해준 거예요? 모르지. 아 그거 얘기하면 더 서운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매일 회의 때 봐야 되는데 더 서운하지. 야, 옆 사람이. 더 열받아. 더 미워. 그 말리는 신우이가 밉듯이 더 밉습니다. 아 이건 뇌피셜이에요. 네, 추경호 사실 다른 건 다 몰라요. 아닙니다. 근데 고발하지 마세요. 알았을 예. 수도 있다. 아.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가설. 하여튼 한동훈 대표가 외로울 수 있다. 있다. 예, 외로울 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 친하게가 5대 4인데 예. 5가 다 몰랐나? 5 중에 하나는 알았어야 됐는데 정보가 취약하다.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